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수지체제 정비, 전세제도. 자, 그래서 전세는 원래 토지세, 원래는 얼마였어요? 10분의 1, 그쵸? 원래 10분의 1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대략 30도 정도를 걷어요. 자, 그런데 세종 때부터 공법, 이거 세종 때 했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 그 다음에 풍흉의 정도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어서 이제 좀 더 합리적으로 수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액수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9등급이니까 상상년, 상중년, 상하년, 그 다음에 중상년, 중년, 그 다음에 하상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하하까지 9등급. 그런데 상상년, 제일 많이 낼 때가, 상상 제일 많이 낼 때가 20두. 그 다음에 가장 조금 낼 때, 하하, 가장 조금 낼 때가 4두예요. 20두에서 4두. 근데 원래 10분의 1이 30두 정도 내는 거라 그랬잖아. 보통 계산을 300두 정도 생산된다 해서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가장 농사가 잘 돼도 20두. 그 다음에 그냥 보통 때랑 똑같다. 중중년. 그러면 한 12두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가까이 줄여준 거죠. 그래서 이건 앞에서 다 얘기했죠. 세액은 낮추고 세종의 방법은 뭐라고요? 그러나 정말 세금 열심히 걷었다 그랬지. 탈세하다 걸리기만 해. 자, 그래서 세종 때 공법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공납. 여러분, 공납은 그 근대 태동기 경제, 그러니까 우리가 대동법 가서 또 얘기할 건데, 이게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집집마다 토산물을 이게 현물의 형태로 걷거든요. 그런데 이 현물을 걷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학의 시기도 다 달라요. 기준도 모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저 동네가 대구야. 그러면 대구는 특산물이 사과야. 사과 올라와. 만약에 저 동네는 전주야. 그럼 전주는 특산물이 뭐죠? 여러분 설마 지금 한국사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비빔밥이라고 하진 않겠죠? 그럼 뭐 비벼서 올려, 밥 따로 야채 따로 올려. 됐죠? 자, 그래서 그만할게요. 전주는 부채야. 부채.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럼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근데 예를 들어 이 동네는 고양시야. 근데 고양시는 특산물이 뭐야? 고양시. 없어. 그래서 고양시는 안 내.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실제로 특산물이 여러분한테 설명하기 제일 쉬워서 보통 교과서에서 특산물, 토산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그냥 현물세예요. 특정한 물건. 그리고 고양시는 그래서 안 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대구 사람이랑 전주 사람은 무슨 죄 졌어? 그럼 고양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정부가 필요한 물품 중에 지정하지 않은 물품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죠. 그러면 정부가 임의로 지정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이 공납이 정말 문제가 많은 게 이게 불상가세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니까 생산되지 아니하는데 세금으로 부과해버리는 거야. 놈이들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양시는 가구당 명태 20마리 이렇게 그냥 중앙정부가 때리는 거야. 왜냐하면 명태 납부 지역이 없어. 그럼 때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명태 어디서 나죠? 명태? 설마 바다라고 그러진 않겠죠. 그러면 뭐 산이겠어요? 고양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양시는 지도상에서 보면 완전 서쪽, 서해바다 쪽이에요. 김포 건너편, 김포 위쪽이잖아요. 근데 명태는 동해바다에서 나요. 그러면 고양시 사람들 입장에선 태백산맥을 넘어서 강릉 쪽으로 가야 돼. 됐죠? 그럼 어떻게 내죠? 거기까지 가는 거야. 미치는 거죠. 됐죠? 없잖아, 이 동네. 그런데 민원을 넣잖아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상가세 지역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 다음 운반 보관도 진짜 어렵고 수학식이 다 달라. 봐요. 지금 예를 들어 봄이야. 예를 들어 4월이야. 5월이야. 그런데 대구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야, 니네 가구당 자 사과 50개씩 올려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5월에 사과가 있어? 저 아침에도 사과 먹었는데요. 그럼 퇴장이야. 됐죠? 사과 어딨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5월에 낼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사과는 가을에 추수하잖아. 가을에 따잖아. 그냥 가을에 걷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물품이냐에 따라서 이게 수학식이 다 달라요. 운반보기 진짜 어렵거든. 하나만 더.
전라도 정읍은 예를 들어 특산물이 오골개야. 예를 들어 닭이야, 닭.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물들은 중앙에 진상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가구당 예를 들어 닭 2마리다. 그러면 정읍에서 오골개를 뭐 2마리씩 내잖아요. 그럼 그 2마리 닭이 중앙에 올라올 때까지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닭을 데려갈 때 잘 데려가야 돼.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모가지다 막 이렇게 실목까지 막 땡기면 닭이 스트레스 받아요. 똑똑똑 하다 탁 죽잖아? 그럼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야. 왜냐면 이 시기에 냉동, 뭐 냉장 그딴 게 어딨어. 진공팩 그딴 게 어딨어. 그냥 죽는 순간 부패가 시작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엄청 복잡해. 그래서 여기에 뭐가 많다? 그리고 여기 기준도 명확하지 않잖아. 봐요. 대구가 한 가구당 사과 50개거든? 그러면 여러분, 고양시는 한 가구당 명태 몇 마리 내야 돼? 전주는 그러면 한 가구당, 그러니까 부채가 몇 개겠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정읍은 그럼 닭이 몇 마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기준도 모호하잖아요? 그쵸? 운반 보관도 어렵고, 수확식도 다 다르고, 그래서 여기 뭐가 많다? 엄청난 비리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 요 얘기는 대동법 가서 할게요. 그러니까 대동법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농민들을 가장 미치게 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역. 이건 앞에서도 했죠. 자, 노동력. 자, 그래서 16세에서 60세까지. 됐죠? 그래서 군역과 요역으로 나누어진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군역 같은 경우에는 가서 직접 군사훈련을 하는 사람을 정군이라고 그러고요. 비용을 내면 보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양인개병화에서 원래 정군보인이라는 건 뭐냐면 로테이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3정을 기준으로 해서 정군, 보인, 정군, 보인을 로테이션으로 도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군사훈련이 빨리 얘기해 볼게요. 자연을 기준으로 해서 3개국씩 묻거든요. 남자 3씩 묻고. 그러니까 이걸 왜 하냐면 그 군사훈련을 받는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예를 들어 이번에 훈련이 제가 충남 천안에 사는데 예를 들어 훈련을 받으러 예를 들어 평안도로 오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보통 거리야? 그럼 평안도까지 뭐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뭐 한 20일씩 막 이렇게 보름씩 막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갈 때요. 여러분 내가 국방훈련을 이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내가 그동안 내 경쟁이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근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가는데 여러분 숙박도 해야 되잖아. 중간에 밥도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식비,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숙박비 이거 어떡할 거야. 정부가 다 줘야지. 근데 조선이 그렇게 안 해요. 됐죠? 재정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니들끼리 로테이션 하라 이거야. 니들끼리 부담하라. 그래서 예를 들어 3명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만약에 군사훈련을 가잖아요. 내가 정남이죠 이번에 정군. 그러면 내가 같은 조가 2명이 더 있잖아요. 요 둘이서 그 중간에 식비, 교통비, 숙박비는 둘이 내는 거야. 됐죠? 그래서 로테이션으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음번에 만약에 추계 훈련이 또 걸리잖아. 가을 훈련. 그럼 이제 다른 사람 차례가 되겠지. 그럼 그 사람 훈련 받으러 갈 때 나머지 둘은 그냥 돈만 내는 거야. 숙박비, 그다음에 또는 뭐 교통비 이런 것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도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나 16세 이후에 군역 기피 현상으로 대립 누군가 대신 세우거나 또는 방군 수포가 뭐냐면 그러니까 군역을 이 방자가 막을 방자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건데 공납의 문제도 농민들이 공납을 하려는 걸 관리들이 막는 방납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막아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지가 내. 그리고 농민한테 가서 10배, 50배, 100배씩 뜯어가. 이게 16세기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방납의 배단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워낙 공납이 복잡하다 보니까 관리들의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많은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군포를 받는 걸로 군역을 막아주는 거야. 됐죠? 이거는 누군가를 돈 주고 사서 대신 군사훈련을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결론 다 불법이야. 그래서 16세 이후에는 이 군역의 불법, 탈법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해져요. 그래서 결론 여러분 거기다 하나만 쓰고 갈게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저는 위에다 쓸게요. 여러분이 옆에다 쓰세요. 그래서 이런 불법이 이제 성행하면서 정부가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중종이 16세기 중종이 그래서 군적 수포제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군적 수포제라고 하는 건 요거는 이제 누가 하는 거냐면 방금 말씀드린 중종. 됐죠? 그러면 내용은 뭐냐? 야, 너네 군사훈련 오지 마. 이거 비리들이잖아. 그래서 오지 말고 너네들 군포 내는 거 좋지. 군포 내라. 그래서 양인장정들은 1년에 군사훈련 오지 말고 원래는 몸으로 때우는 거잖아요. 국방의 의무는. 그죠? 근데 오지 말고 연에 장정들 한 명당
두 필씩 군포로 내놔야 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조선전기. 그래서 요 말 한마디만 써주세요.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조선 후기에 가서 그대로 할 거야. 근데 이 두 필의 군포가 굉장히 농민들한테는 부담이 돼요. 그리고 몸으로 때울 때는 불가능한데 돈 낼 때는 비리가 많아져. 이게 나중에 그대로 균역법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두 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돈을 내는 거잖아. 근데 관리들의 비리가 개입돼서 두 필이 아니라 네 필, 여섯 필. 됐죠? 그리고 더 나가서 예를 들어 60세 이상이면 나이가 많아지면 할아버지 되면 안 내는 거잖아. 근데도 계속 걷어. 더 끝내주는 건 죽어도 걷어.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백골징포라 그래요. 죽은 백골한테 포를 징수한다. 그리고 꼬맹이들이 남자애가 농민가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호적에 오르죠? 그러면 그냥 바로. 그러니까 태어난 걸 알면 바로 군포. 16세 이상이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꼬맹이들.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꼬맹이들을 황구라 그래요. 그게 원래는 새. 그러니까 자기가 벌거지 못 잡고 부모가 벌레 물러다 주면 먹는 꼬마 새, 애기 새들을 베이비 새들을 황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황구를 정은 여러분 16세, 60세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첨 추가시켜 버린 거야. 여기에다가 포함시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황구첨정이라 그래요. 이런 비리들이 정말 많아. 그래서 이걸 못 내서 만약에 도망가잖아? 그러면 자 이웃에다 갖다 때려. 그래서 린징, 이웃에게 대신 징수한다. 근데 만약에 오가작통,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손잡고 다 같이 도망가잖아?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만 걸리기만 하면 돼. 먼 친척을 찾아가. 그래서 먼 친척한테 그 빠진 금액을 모두 다 갖다 때려. 그럼 이걸 뭐라 그런다? 족징. 그래서 농민들 아무리 도망가도 걷는 사람은 그러니까 관청 입장에서는 세금 빵꾸 안 나. 왜? 옆집, 그 다음에 친척. 그래서 결국은 다 걷어가. 이해됐죠? 자, 이런 엄청난 군역의 비리들이 일어나게 돼요. 조선 후기에. 됐죠? 이게 이제 몸으로 때우는 방식에서 물납이 되면서 비리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군역의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세.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 요긴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지금 한 내용. 근데 이거 왜 했는지 알아요? 요 얘기가 실제 여기는 시험에 조선 후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출제 1위는 무조건 대동법이에요. 그래서 대동법을 왜 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영조가 균역법을 왜 하는지 그 배경만 설명한 거야. 됐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디 갈 거냐면 근세에서는 여기 이제 경제 파트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나마 좀 나오는 게 과전법이에요. 그래서 과전법 얘기 잠깐 하고 경제생활 얘기하고 조선 전기 사회사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그래서 저희 이제 대외 관계랑 조선의 조선 전기 수치 제도만 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